안녕하세요. 타임 읽어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종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굿 퀘스천 기사 보겠는데요. 자,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우주에 갑자기 일을 갔는데 일주일 동안 일을 보고 우주정거장에서 이제 와야 되는데 갑자기 이 우주선이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ISS 국제우주정거장에 9개월간을 머물 수밖에 없었던 두 우주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분의 과연 정신 상태, 그러니까 멘털 톨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자, 원래 톨이란 말은요, 우리가 톨게이트 하면은 거기에 이제 입장료, 돈을 내고 가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사용료란 뜻인데, 두 번째 뜻에 이제 사상자 수란 말도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말하는 것은 멘털 톨이란 말은 정신적 부담, 심리적 고통이 컸다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준비도 없이 갔는데. 그래서 그 우주에 유영하면서 그 일을 봤던 그분의 어떤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요. What is the mental toll of spending month in space?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에서 지금 거의 9개월 정도를 보냈던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 이 두 분이 mental toll, 즉 정신적인 어떤 부담, 또 심리적 고통, 이러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나사 우주비행사 부치 월모어와 수니타 윌리엄스가 지난 4월 25일 미국 플로리다 케이프 커넬버럴에서 보잉의 스타라이너 유인 시험 비행 발사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지금 스타라이너라고 하는 보잉사, 알죠? 비행사. 그 보잉에서 지금 개발한 우주 비행선이 도킹을 했고 성공했는데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어쩔 수 없이 우주인들을 내려놓고 이 본체만 귀환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 언론에서는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9개월간 발묶였던 우주 비행사들 마침내 지구로 귀환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왔습니다. 3월 18일인가 왔어요, 올해. 그래서 이제 지난해 6월 국제우주정거장으로 떠났다가 예기치 않게 발이 묶였던 우주 비행사 2명이 9개월 만에 마침내 지구로 돌아왔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스플래시 다운이란 말을 썼어요. 우주선이 이렇게 그 바다에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주 캡슐에서 내리는 수니 윌리엄스를 좀 부축하고 나오고 있죠. 이 9개월 동안에 이 그래버티, 그러니까 이런 그 중력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주에서 얼마나 많은 운동을 했겠습니까? 근육 운동을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치와 이제 수니가 9개월 동안 이렇게 지냈다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자, 지금 스페이스 X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나사 이번에 크루 드래곤, 이 스페이스 X를 타고 지금 왔는데, 보잉사도 지금 스타라이너라는 이런 비행체가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 자, 스페이스 X는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 거고요. 이제 보잉 우주항공사는 이제 보잉 거가 되겠죠. 2020년 5월에 처음으로 이제 스페이스 X 크루 드래곤이 성공을 했고요. 2024년 6월에 이제 테스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년 정도 뒤졌단 말이에요, 지금 보잉이. 자, 발사체 이름은 이제 펠콘 9이고요. 이건 아틀라스 V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서양 또는 멕시코만에서 아까 해상 착수란 말 썼죠? 스플래시 다운. 원래 스플래시란 말은 물에 찰싹 물이 튕기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물이 튕기면서 다운, 착수한다 이런 말이 이제 스플래시 다운이란 말이 되어 있고, 그런데 비해서 이제 보잉 스타라이너는 패러슈트하고 에어백으로 가지고 육지로 착지합니다. 이 차이점이 또 있네요. 최대 7명이 탈 수가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사용이 또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페이스 X 같은 경우는 5회가 재사용, 얘는 이제 최대 10회 재사용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2020년 이후에 지금 실제 10회 이상 유인 비행 성공했어요, 이미. 그런데 이번에 이제 보잉 스타라이너는 첫 시행을 했는데, 무인 시험에 지금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이제 도킹을 했죠. 이번에 근데 도킹했지만 이번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귀환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현재 이제 버치 윌모어라는 사람과, 수니 윌리엄스가 누군가 잠깐 정리를 해보면, 자, 버치 윌모어는요, 62년생이네요. 미 해군 조종사 출신이고요. 전투기 및 시험 비행 경험이 풍부하고요. 2000년도에 나사 우주 비행사로 이제 선발이 되었고, 수니 윌리엄스는 65년생이고요. 미 해군 헬기 조종사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좀 인도계 미국인 2세입니다. 98년도에 나사 우주 비행사로 선발이 되었네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의 경험들이 이제 바탕이 되어서 이번에 이제 장기 체류 이런 임무도 이미 했었네요. 그래서 국제 우주 정거장에 이미 장기 체류 임무를 했었고,
이번 2006년도부터 2년 동안 IS의 장기 체류를 이미 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냥 바로 어떤 문제가 생겼어도 바로 적응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렇다면 이제 우주에 이제 왜 갇혔을까? 우주에 갇힌 그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 이게 일주일짜리 짧은 임무를 하고 이제 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아까 9개월 동안을 그 우주 정거장에 이제 장기 체류하게 됐는데 또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갑자기 갔다 보니까 준비도 안 됐고 그러나 이번 경험이 이미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번에 이제 우주에 갇힌 이유는 이제 실제 이제 동영상을 봤는데 목탁 소리라고 하죠. 목탁 소리 같은 그런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번 시험 비행에서 그런 목탁 소리가 나는 어떤 소리가 나서 그러니까 이걸 이제 추진기라고 하네. 트러스터라고 하는데 이 추진기 문제가 발생했고요. 또 헬륨 누출이 확인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 헬륨이 나오다 보니까 이 우주선이 지구 귀환에 부적합하다고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스타라이너는 혼자 무인 상태로 귀환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스페이스 X가 이제 크루 드래곤이 가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 그래서 3월 18일 지구에 귀환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실제 지금 ISS, 인터내셔널 스페이스 스테이션이 또 궁금하죠. 국제 우주 정거장은 98년도에 모듈을 발사했고요. 미국, 러시아, 유럽, 일본, 캐나다 등 15개국이 협력을 하고 있고요. 지상에서 약 400km 상공에 지구 주위를 하루에 약 16회 공전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장기 인간 체류 실험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과학 실험실, 뭐 기술 테스트 공간이 있고요. 또 우주 유형 및 로봇팔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이라든지 화성, 유인 탐사 준비를 기반을 닦고 있는 것이 바로 이 ISS라는 공간인데 재밌는 건 여기에서 이제 모든 물이 중요하잖아요. 물, 생명이잖아, 물. 이 물은 과연 어떻게 얻을까? 알고 봤더니 여기에 첨단 정수기가 있어가지고 우리 인간이 이제 오줌을 싸잖아요. 그걸 정수하고 땀, 뭐 오줌 다 정수기를 해가지고 마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마시는 물은 누군가의 오줌이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변은 어떻게 하느냐? 대변은 이제 진공실에 가서 그걸 처리하고 그것을 이제 봉투나 이런 데다가 넣어가지고 이런 스페이스, 아까 X 이런 것들이 이제 우주선들이 나갈 때 거기다 실려서 나간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생명 유지 시스템이 전기 분해로 물을 분해해가지고 산소를 공급하고 또 CO2 제거 이런 걸 공기 정화를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땀, 소변, 숨에서 나오는 수증기까지 다 모아서 정수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는 이제 태양광 패널로 이제 배터리 그런 걸로 이제 전기를 공급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런 정기적 보급을 이제 받으면서 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여기서 먹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걸 이렇게 먹고 있는 모습도 나와 있네요. 여기서 운동도 하고 아까 근육 운동해야 지구에 왔을 때 적응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속적인 어떤 그런 운동도 하고 연구도 하는 그러한 ISS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단어를 이제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원래 메이든이란 말은 처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녀비행이라고 하죠. 이걸 첫 임무란 말을 메이든 미션. 그래서 소녀란 뜻이죠. 메이든이. 그래서 처음이란 뜻, 처녀. 그래서 이노규럴, 뭐 취임이란 말로 쓰죠. 이노규럴 미션, 뭐 데뷔 플라이트라고 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미국 해군 용어에서 유래한 단어인데요. 이 쉐이크 다운이란 말이 점검하다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쉐이크 다운 크루즈 하면은 시험 운항 이렇게 타임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도크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더치, 그러니까 그 더치 말인데 도크가 부두, 정박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우주선에 어떤 뭐 도킹한다고 하죠. 이제 결합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구를 도크라고 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무어란 말을 쓰는데 이 무어란 말이 이제 정박하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 다음에 로테이션은 이제 교대하는 것이죠. 예, 시프트라고 하죠. 교대, 사이클, 턴, 뭐 이런 뜻도 이제 교대하다. 그리고 이제 심리 관련 용어가 있는데 이제 어클라이미트 하면은 원래 이제 에클라마이트, 클라이미트가 이제 날씨잖아요. 그래서 기후에 익숙해지다 해가지고 이제 리에클러메이션 이렇게 해가지고 재적응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어저스트먼트가 되겠고 리어댑테이션, 그러니까 어댑트란 말이 적응하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자 리에클러메이션, 리어저스트먼트, 리어댑테이션 동요가 세 가지가 외시면 되겠고 자 멘틀리는 뭐 정신적으로 이런 말이고요. 라이트 스위치란 말은요 전환점이라는 말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물리적 스위치에서 유래해가지고 심리적 변화의 비유로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터닝 포인트라고 하죠.
터닝 포인트, sudden shift, 갑작스럽게 뭔가가 변환되는 시점. 이것을 뭐라고 한다? 라이트 스위치란 말로 비유를 했고요. 그다음에 하트 터그란 말 썼습니다. 터그란 말은 원래 당기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당긴다. 마음을 울리는 감정을 뭐라고 한다? 하트 터그란 말. 쉬운 말로 이모셔널 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주 비행사와 관련된 용어는요. 예를 들면 오프 나머널. 우리가 나머널 하면은 노멀, 정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정상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상의 범주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오프 나머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앱노멀이 되겠죠. 이 AB가 away라는 접두사니까요. 노멀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unexpected 동의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컨틴전시란 말 씁니다. 컨틴전시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 할 때 컨틴전시 우연히 일어나다. 그래서 비상 상황, 이머전시죠. unforeseen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보지 못한 이벤트 사건. 그 다음에 이제 rehabilitation 하면은 이제 이 H가 묵음이에요. 그래서 rehabilitation 하면은 이제 재활,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rehabilitation. 쉬운 말로 recovery 또는 restoration, 복구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adaptability 하면 적응력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적응력.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탄력성이란 말로 resilience란 말 씁니다. 또는 이제 flexibility 다 동의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versatile 하면은 이제 다재다능. 우리가 버트란 말이 이제 돌다, 턴이라는 뜻을 어원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재다능하게 돌면서 보여준다. 그래서 다재다능한, resourcefulness, flexibility 다 동의어가 되겠습니다. 자, versatility, 다재다능한. 자, 이렇게 해서 관련된 단어를 한번 정리해봤고요. 자, 관련된 단어 다 배웠으니까 한번 영어로 본문 한번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 longest flight죠. 8 days입니다. 지금 가장 긴 8일을 부치 윌리모어와 이제 수니 윌리엄스가 지냈는데, 자, spent라는 단어가 목적 없으니까 이제 분사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지낸 8일간의 가장 긴 시간들이 last 동사입니다. more than 9 months입니다. 그러니까 9개월 이상을 지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8일 정도를 보내고 돌아와야 되는데 기체 이상으로 어쩔 수 없이 9개월 동안을 보냈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때가 2024년도 준 6월 5일이었어요. 그래서 2명의 나사의 애스트로넛 우주 비행사가 보디드 탑승을 했죠. 이 메이든 미션에, 즉 처녀 비행에. 그러니까 보잉사의 이런 새로운 스타라이너 우주선에 이제 탔단 말이에요. For what was supposed to be. 뭘로 이제 기대가 됐었냐면 짧은 그런 쉐이크다운 점검 크루즈 항해였다는 거예요. To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에 이제 쉐이크다운 점검차 이제 이렇게 항해를 갔는데 그 뒤에 이제 터닝 어라운드 상황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heading home 집으로 항했다. After just over a week 일주일이 지나서 그러니까 이 비행기만 사람들을 놔두고 지구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that was not to be. 그러나 그것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자, mechanical problem, 기계적 문제들이 aboard, 탑승했다는 거죠. 스타라이너에. 그래가지고 led, 나사로 하여금 to conclude, 어떤 결론에 이끌었냐면 the spacecraft, 이 우주 비행선이 was not fit, 적절치 못했다는 거죠. 뭐 하는데? to carry the astronaut home. 그렇죠. 우주 비행사들을 집으로 데려오는데 적합하지 못하다는 것을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 실제 그 스타라이너 검색해보시면 도킹한 뒤에 점검하는 가운데 정말 목탁 소리가 나는 소리가 나요. 뭔가 쾅쾅쾅쾅. 이거 원인을 찾지 못하니까 불안하니까 사람들을 내려놓고 다시 그 비행선만 왔다는 거죠. 자, instead the ship left the station. 그래서 그 비행선이 떠났다는 거죠. 그 스테이션을. 그리고 이제 splashdown, 착륙했다는 거죠. 물을 첨퍽하면서. 근데 uncrewed니까 멤버가 없이, 그러니까 무인선으로 착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사구문이 되겠죠. leaving 윌모어와 이제 윌리엄스를 leaving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to join the station rotation. 그래서 그 우주선의 그 우주국의 이제 그 로테이션 순환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남았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living, 거기서 살면서 그다음에 working 연구를 했죠. 그래서 이제 aboard the ISS 이런 국제 우주 그런 국에 이제 타면서 언제까지? Fresh SpaceX Crew Dragon spacecraft. 그러니까 그 SpaceX가 이제 드디어 가가지고 arrived 도착하고 they could come home 집에 올 수가 있었다. 자, they splashed down on March 18. 3월 18일 날 드디어 우주선이 이제 지구에 도착했고요.
그때가 이제 278일 만에 왔다는 거죠. 그 뒤에 이제 그들은 이제 originally 원래는 scheduled to depart the IS 원래 이제 떠나려고 했던 원래 했던 그 날 이후 278일 만에 드디어 오게 되었다. 자, 그러다 보니까 what kind of emotional adjustment 이런 감정적인 그런 적응이 되겠죠. adjustment 적응. 윌리엄스와 이제 윌모어가 어떻게 어떤 종류의 그런 감정에 적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To make as they went from overnight guest to long-term ISS resident. 그러니까 프람 2니까요. 자, 오버나이트 잠깐 그 하룻밤 사이에 있는 손님에서 롱텀이니까 장기적인 아까 9개월 동안의 그런 국제 우주 정거장의 레지던트 거주민으로서 그들이 이제 그 왔던 그런 상황을 보면서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9개월 동안을 적응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다 보니 감정적인 그런 적응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퀘스천이 붙었다는 거죠. 자, 오버나잇이란 말은 밤새란 말도 있고요. 또 두 번째 뜻에 이제 갑작스러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나잇 게스트 하면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게스트가 된 거잖아요. 하룻밤 사이에. 그래서 장기적인 그런 국제 우주 정거장에 이제 거주민으로서 살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what will the re-acclimation? 자, 그래서 적응이 되겠죠. 다시. to the life on Earth죠.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로서 이렇게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What like죠. What like. 어떨 것인가. 뭐한 뒤에. 그렇게 much time away from home and family. 그러니까 가정과 집과 가족으로부터 away. 그렇게 많은 시간을 그 9개월간을 좀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 뒤에 이제 이런 지구인으로서 어떻게 지금 acclimation, 적응을 할 것인가. And not for that matter gravity. 그런 matter, 물질의 어떤 그 gravity, 중력이 되겠죠. 그런 물질적 중력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적응을 할 것인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그 우주의 정거장에 있으면서 근육 운동을 많이 했고 또 지구로 돌아오면서 그걸 적응하는 것을 이제 걱정하는 그런 기사가 쭉 이어지거든요. 자, 오늘은 그 일부를 한번 읽어봤고요. 또 관련된 단어도 또 새로 알게 되었네요. 스플래시다운 우주 용어, 그다음에 리에클로메이션, 그다음에 이제 시험 비행, 메이든 플라이트라든가 이런 거 이런 단어들 한번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분들의 정신 상태가 염려가 됐지만 이미 과거에 그 우주 정거장에 있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잘 극복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우주인들의 그런 갑작스러운 상황이 바뀌면서 장기적인 우주 그 정거장에 9개월 동안 있으면서 그들의 정신 건강이라든지 또 우주에 돌아왔을 때 적응력 이런 것을 걱정하는 질문에 대한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분들의 그 쾌유를 빨리 그 기원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